안녕하세요. 원리를 찾아라 진행의 박지원입니다. 네, 신중호입니다. 뉴욕은 부채 한도 협상 타결에 대한 안도감 그리고 남은 의회와 절차를 둘러싼 경계감이 좀 엇갈리면서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락세 이제 좀 끝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미국 집값이 2개월 연속 반등을 했더라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미 증시부터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랠리를 보였었던 테크주들이 약간 정강 후약의 모습을 보이면서 약간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었고 그 부담의 기본적인 배경에는 또 부채 한도 협상이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됐지만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들, 그렇죠. 6월 5일에 예정되어 있는 엑스데이트 이전의 합의가 정말 도출될 수 있는지 서방 언론에서는 지금 약간 그 기술적인 문제로라도 기간이 필요한데 너무 촉박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강경파들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라는 또 우려가 올라오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 전체적으로는 약간의 어떤 정강 후약, 차익 실현의 어떤 빌미를 제공을 했고 집값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금리 자체가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더불어서 워낙 급하게 하락을 했었던 부분들이 최근에는 좀 안정을 찾는 분위기 정도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은 간밤에 있었던 일론 머스크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 만나보도록 하죠. 제목은 이랬습니다. China calls for stable ties with US in meeting with Elon Musk. 이번 일론 머스크와의 미팅에서 중국은 미국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내비쳤습니다. 머스크는 중국 베이징에서 친강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함께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미국과 중국의 이익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샴쌍둥이처럼 얽혀있고 테슬라는 이 디커플링과 단절에 반대한다라고 전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는 킥박스 보도록 하죠. 일단 중국의 외교부 수장이 외국의 기업인과 단독으로 회동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일론 머스크 안 그래도 지금 사실 중국이랑 미국이 상황이 안 좋은데 굳이 지금 이 시점에 가는 일론 머스크 좀 속셈이 있냐라는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약 3년 만에 중국을 방문하는 거고요. 여기에 이번 행보에 주목하는 이유는 테슬라 상하이 공장이 지난해 테슬라 전체 생산량 중에서 무려 52%를 차지하는 아주 의미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잠깐 TMI로는 2020년이었을 거예요. 테슬라 상하이 공장에서 열린 행사에서 머스크 CEO가 춤을 춰서 화제가 됐던 이후에는 첫 중국 행이라고 합니다. 테슬라에게 있어서 중국은 해외 최대 판매 시장이긴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올해 중국 내에서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 증가율은 크게 둔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행보, 테슬라의 탈출구가 마련이 될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그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차트 보시면 테슬라 주가는 일론 머스크 CEO가 이날 중국을 방문했다라는 소식에 장중에는 4% 넘게 올랐고요. 장 마칠 때쯤은 6%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도 보도록 하죠. 어제 일론 머스크 트위터가 올라왔는데요. 이 병기의 투명함을 보여주면서 신뢰는 투명함에서 온다라고 합니다. 너무 투명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과연 일론 머스크 이번 행보에서 어떤 의미를 담고 행보를 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테슬라 자체가 작년에 판매된 판매 대수가 모델 Y 기준으로는 26만 7천 대 정도 됩니다. 그중에 35%인 9만 4천 대 가량이 중국에서 판매가 됐기 때문에 최대 판매 지역으로서 결국 최근에 이제 가격 인하도 단행을 했잖아요. 테슬라도. 그렇죠. 그만큼 이제 점유율, MS 싸움에 돌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다른 레거시 업체와 다르게 모델이 한정적이에요. 모델 Y라든지 모델 3의 브랜드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브랜드들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MS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또 중국을 공략을 해야 되고 현재 잘하고 있지만 좀 더 내가 신경을 쓰고 있는 지역이다라는 인식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강한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미국도 하나의 큰 시장이긴 하지만 지금 8만 3천 대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7만 대 정도 팔리고 있어 비등비등하게 팔리고는 있긴 있지만 어떤 캐시카우로서의 중국 시장
그리고 나중에 텍사스라든지 그리고 베를린에서 공장이 조금 더 가동이 되면 매출이 조금은 다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이제 가장 고민이 되는 건 전기차 시장에서 성장성은 있지만 이제 너무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너무 많은 브랜드들이 나오다 네. 보니까 MS 경쟁으로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MS 경쟁에서 모델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델을 공고히 하기 위한 테슬라 그리고 이제 머스크 회장의 행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쭉 보면 중국은 지금 미국에 대한 안보 영역에서 좀 냉담하고 경제 네. 영역에서는 다소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이 관련된 뉴스를 통해서 오늘 전기차 관련주들의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전기차 자체에 대한 주가가 밸류체인상 우리가 한 6개월 정도 선순환 그리고 상당히 비싸져 있었던 영역들이 조금은 톤 다운되는 분위기긴 했거든요. 네. 그 바통을 이어받은 게 최근에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기존 업체인 자동차 부품이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다른 대형주주들이 올라오면서 2차 전지나 전기차 관련 주들이 상대적으로는 좀 소외되는 짧은 기간이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비싼 영역에 있는 종목들은 지금 최근의 시장 분위기가 우리나라도 뭐 2,600을 앞두고 있고 뭔가 이제 더 치고 나가면 좋겠지만 밸류에이션 부담은 전체적으로 받고 있어요. 하물며 삼성전자도.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온기가 확산되기보다는 일단은 조금씩은 더 피킹, 즉 좀 선별을 하는 작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 테슬라가 중국에 가서 뭐 간밤에 좀 많이 급등은 했지만 일부 밸류체인의 종목을 제외하고는 크게 온기가 확산되기에는 아직은 가격적인 부담이 좀 있는 영역이다 정도는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테슬라 이번 소식 호재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전기차 과열 시장에서 좀 종목별로는 나눠서 선별을 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